안녕하십니까. 걷는 변호사 조용주 변호사입니다. 걷는 변호사의 상속 이야기, 이전 방송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들을만 하신지요? 들을만 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속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유산세 방식하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상속세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 전 세계에서 유산세 방식을 하고 있는 나라는 4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영국, 미국이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는, 일본은 빼고요. 그 4나라밖에 없고, 대부분의 나라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자본이득세, 아니면 아예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상속세가 뷰의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세수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현실적인 점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가 유지될 필요는 있긴 하지만, 이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고 그 다음에 1950년에 만든 제도가 지금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좀 유산취득세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바꿔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럼 유산세 방식이 뭐고 유산취득세 방식이 뭐냐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유산세 방식은 지금 우리 상속세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돌아가신 분, 우리가 피상속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 유산세 방식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이 100억의 재산을 남기고 상속인이 5명이라면 상속세를 100억을 기준으로 매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속세의 그 세율은 누진과세 제도예요. 그래서 10%부터 50%까지, 그래서 30억이 넘으면 50%가 돼요. 1억, 5억, 10억, 30억 해서 각 과세 표준 구간이 10%씩 오르고 있기 때문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30억을 초과한 부분은 50%, 그 아래는 10%부터 40%의 과세 표준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이게 최고 세율 50%까지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죠. 왜냐하면 각 상속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재산이 많다면 일단 세금을 많이 매겨서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일단 세금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누어서 세금을 매긴다고, 상속인들별로 나누어서 세금을 매긴다면 그거를 각자 다 조사를 해야 돼. 얼마나 상속재산을 받았는지. 근데 그런 거 조사할 필요 없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만 파악하면 돼요. 그래서 위장 분할을 해가지고 세금을 회피하는 이런 것도 원초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원천적으로. 근데 그래서 이런 세금 제도는 사실은 국가가 편한 거라서 이런 세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가 말씀드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돌아가신 분의 그 상속재산을 가지고서 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받는 상속인과 수유자들이 그 증여받는 한도 내에서만 세금을 매기는 게 유산취득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매기려고 하면 상속재산 중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도 파악을 하고, 이게 누구한테 얼마나 갔는지를 따져야 돼요. 따져서 상속인이 5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증여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각각 상속재산을 얼마나 가져갔는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각자에게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유산세 방식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다가 그냥 그 누진세를 매기는데, 이거를 쪼개서 하게 되면 세율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그 과세 대상이 쪼개져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율은 어떻게 보면 낮춰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상속인들은 세금을 적게 되는 거죠. 유산세 방식에서는 어쨌든 전체 재산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상속인들이 나눠서 내는 구조이지만, 이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일단 자기가 받은 한도 내에서만 재산을 세금을 내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세무서는 할 일이 많아지죠. 각 상속인들이나 수요자가 많으면 각자 다 조사를 해야 돼요. 만약 상속인들이 원래는 이렇게 정해진 부분을 상속세를 많이 낸다고 해서 위장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그러나 가장 세법의 기본 원칙인 응능부담, 그 응능부담의 원칙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세무서가 편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유산세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유산세 방식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거, 또 재산이라는 것 자체, 소득은 매년 발생한 것들이지만 이게 쌓여서 재산이 돼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거를 결국은 자기 상속인한테 물려주는 건데, 그럼 이 재산을 이제 상속인한테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안 내거나 세금을 적게 해서 물려주는 것이 과연 맞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뭐 소득세를 과세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한 부분이 남아서 상속 재산이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국가가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그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이전에 과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부의 재분배라든가 유산세 방식에서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세금이 투명화됐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소득세도 많이 냈던 분들이 이제 상속재산이 남아서 또 물려주는 거니까 사실은 이중 과세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게 지금 또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걷는 방식에 있어서 원래 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속인들이 받은 만큼에서 세율을 정해서 이렇게 추징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거죠. 조세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더 합리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상속세 폐지하는 대신에 자본이득세로 가서 상속을 받은 이후에 나중에 처분할 때 그만큼, 이득본만큼 세금을 내게 하는, 그래서 좀 재산이 좀 자연스럽게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유산세 방식보다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부의 분배에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몰아서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것보단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이 나누어서 갖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유산취득세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측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제대로 좀 분배가 미리 되기 위해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변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국가가 옛날에는 좀 잘 안 돼서 세금을 못 걷었다라는 명분만 가지고서 또 구태의연하게 계속 그 과세 제도를 1950년에 만든 걸 갖다가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건, 저는 오히려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산취득세 방식에 세무행정이 복잡해진다, 그 다음에 위장분할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세수 확보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무행정은 이전보다 놀랍게 발전을 해서 거의 국내에 있는 소득은 거의 이제 놓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거의 다 과세를 하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이룬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상속세에 대해서 높은 세율, 특히 50% 세율은
너무 과다하고, 특히나 비상장이라든가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상 70%, 80%까지 세금을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과연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한테 맞는 제도냐라는 그런 논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율도 지금 낮춰져야 되는 것이고, 위장 분할하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포착하는 게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세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는 사실은 이제 상속세를 폐지한 나라들은 특징이 뭐냐면 상속세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부가 제대로 분배되어 있고, 또 소득세도 많이 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속세를 많이 내지 않다 보니까 상속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에 별로 영향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세가 엄청나게 작년만 해도 12조 이상 거치는 정도니까 사실 국가 재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도, 특히나 요새 또 국가에서 세금을 잘 안 거쳐서 문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덜 거친다고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선,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세율의 조정은, 그러니까 이게 유산 취득세가 되더라도 세율의 조정을 통해서 좀 올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세수를 줄어들지 않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한다면 이런 이유로 유산 취득세 방식을 반대하거나 도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간다고 해서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무튼 보편적인 조세 이론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사람들이 벌어서 그거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어떠한 좀 부담이 없는, 좀 부담이 덜한 그러한 이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조세학자들이든 실무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상속 이야기 중에 유산세 방식과 유산 취득세 방식의 그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앞으로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건는 변호사의 상속 이야기, 앞으로 이제 사건 얘기도 많이 하고 판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제도적인 얘기도 많이 할 테니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